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몬테소리를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집안 환경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뱃사가 몬테소리에 대해 좋다고 구구절절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몬테소리를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뱃사가 해보니 크게 두 가지가 바뀌더라고요. 첫째, 평소 생활하는 방식. 둘째, 장난감이나 책을 가지고 놀이하는 방식. 환경 구성도 이 두 가지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평소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몬테소리에서는 특히 일상생활 영역에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삶의 통제감을 느끼고 그 활동 자체에서 소근육을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여긴 이렇게 바꾸세요, 저긴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집집마다 환경과 스타일이 다르고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또한 크게 다르니까요. 대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뱃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아이의 하루를 잘 떠올려 보세요.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고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고 놀다가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잠을 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미의 경우 일어나서 일단 아침을 먹어요. 다미는 아침으로 냉동과일과 우유를 갈아서 만든 스무디에 치리오스를 주로 먹는데요. 스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주로 뱃사가 하고 다미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도와줍니다. 주방에는 낮은 곳에 천장 하나를 다미 물품을 넣는 공간으로 정하고 이렇게 다미가 손쉽게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달아줬어요. 여길 열면 다미의 식기와 주방용품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방용품이 많지는 않고 주로 숟가락과 컵 정도 꺼내서 쓰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여기서 숟가락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몇 번 알려주면 스스로 숟가락을 가지고 가서 식탁에 앉습니다. 식기나 컵 외에 나머지 제품들은 다미의 주방용품인데요. 이건 크링클 커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 손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날이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야채나 과일을 썰 수 있어서 집에서 몬테소리를 할 때 아이용 썰기 도구로 많이 추천하는 도구예요. 해외 블로그에서 15개월 정도부터도 쓸 수 있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 다미에게는 아직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케아에서 구입한 에그 슬라이서와 도마도 여기 있습니다. 식탁은 스스로 가서 앉을 수 있는 낮은 테이블과 의자로 구성했어요.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구 배치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더 가벼운 식탁과 가벼운 의자를 활용하긴 해요. 뱃사의 경우 집에 이미 있던 거라서 일단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치리우스 통에는 이 이케아에서 샀던 스쿱을 넣어놨어요. 다미가 원하는 만큼 떠서 자기 그릇에 넣을 수 있게요. 가끔 대충 조금만 넣고 말 때도 있는데요. 자기가 먹다 보면 모자라니까 더 넣더라고요. 아주 많이 넣으려고 하면 부드럽게 제지하고 먹고 모자라면 더 넣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스무디를 넣어주고 같이 아침을 먹어요. 식사 도중이나 일과 중에 다미가 물을 따라 마실 수 있도록 주전자를 준비했는데요. 다미가 이 주전자로 물을 굉장히 따르고 싶어 하는데 아직 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흘리더라도 혼자 해보도록 장려해 주세요. 아기가 조절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는 중이고 이 과정 자체가 소근육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뱃사는 식사 시간에는 이렇게 주전자를 식탁에 두고요. 평소에는 이 워터 디스펜서를 활용할 계획이에요. 식사를 마치면 양치질을 하고 손을 씻습니다. 이 디딤대는 스텝2에서 구입했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어린아이들이 세면대에서 쓰기 딱 좋아요. 칫솔에 스스로 치약을 짤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다미는 칫솔에 치약을 소량 짜는 능력이 없어서 이 부분은 뱃사가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스스로 칫솔질을 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엄마가 마무리해줍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해주는 부분을 싫어해서 억지로 할 때도 있었는데 스스로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엄마가 해줘도 돼? 이렇게 매번 물어보고 양치를 끝내주다 보니 요즘은 칫솔질을 하다가 스스로 칫솔을 건네더라고요. 물비누를 쓰는 경우라면 펌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른과 똑같이 일반 물비누를 쓰셔도 됩니다. 다미는 손 힘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펌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센서가 있는 오토 디스펜서를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수건은 스스로 손을 닦을 수 있게 낮게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출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어요. 옷방에 이 서랍은 다미용으로 다미가 옷을 직접 꺼낼 수 있도록 역시 손잡이를 달아뒀습니다. 서랍 안에는 다미가 직접 고르면서도 너무 이상하지 않게 입을 수 있도록 뱃사가 세트로 미리 구성을 해놓고 티셔츠 안에 바지를 넣어놨습니다. 선택지는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2-3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거울에는 스스로 외투를 걸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후크를 부착했고 스스로 머리 빗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낮은 곳에 빗이나 머리핀 등을 꽂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셀프 케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거나 손을 씻거나 양치질을 하는 등 뭔가 스스로를 케어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돌에서 2돌 사이에 온다고 해요. 부쩍 이런저런 옷을 가져와서 입혀달라 한다거나 머리 위에 두른다거나 머리핀을 가져와서 머리에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징조인 것이에요. 아직 옷을 스스로 입거나 하는 스킬이 미숙하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떼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예를 들어 뱃사는 다미가 바지를 입을 때 다리까지는 끼워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올릴 수 있게 독려해 주고 있어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낮잠을 자고 그 후에 주로 간식을 먹어요. 다미는 간식으로 주로 과일이나 유제품을 먹는데요. 냉장고를 열 수 있다면 냉장고에 별도 간식 서랍을 마련하고 싶지만 다미가 아직 냉장고를 혼자 힘으로 못 열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낮잠 시간에 그날그날 먹을 만큼의 간식을 준비해서 바구니에 넣어놓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바닥에 놓아두었는데요. 워터 디스펜서와 함께 이런 정수기대를 하나 구입해서 아래 칸에 놓아줄 계획입니다. 식사나 간식 후에는 사용한 그릇을 스스로 개수대에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비롯해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상생활 활동을 위해서는 이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데요. 러닝타워라고 해요. 주방 조리대나 개수대를 비롯해 집안의 많은 것들이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주방에서 뭘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해외 사례를 보면 주방에 몬테소리 환경을 갖출 때 주로 2가지 길을 택합니다. 첫째, 아이 사이즈로 구성된 주방 놀이를 하나 구입해서 이걸 변형시키는 거예요. 설거지 등을 할 수 있게 물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케아 제품을 변형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바나나를 썰거나 하는 등 여러 조리 활동도 하고 먹은 그릇도 갖다 놓고 설거지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2번째 방법은 이 러닝타워를 구입해서 어른이 쓰는 조리대나 개수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직 아주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올라갈 수 없지만 다미 정도 된 아이들은 잘 가르치면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거든요. 뱃사는 물 관리하는 것도 조금 번거로울 것 같고 무엇보다 다미가 항상 이렇게 밑에서 부모님이 저 위에서 대체 뭘 하나 항상 궁금해하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조리 활동을 아이와 같이 하기에는 밑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하는 게 뱃사에게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 러닝타워를 하나 구입하였어요. 러닝타워는 몬테소리식 환경 구성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 중 가장 비싼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뱃사가 내돈내산한 이 제품의 판매자분께 연락을 취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중이에요. 조만간 이 러닝타워의 뱃사 첫 공동구매 영상이 올라올 계획입니다. 2번째, 장난감과 책을 가지고 노는 활동이에요. 모든 장난감을 치우거나 버리고 교구로 채울 필요는 없어요. 장난감과 몬테소리 활동을 위한 재료들을 놀이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아이가 쉽게 손을 뻗어 꺼낼 수 있는 낮은 선반이나 교구장이 있어야 해요. 뱃사는 원래 쓰던 4칸짜리 이케아 칼락스 선반이 있어서 똑같은 걸로 하나 더 구입해서 옆에 놨어요. 8칸짜리 버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케아에서는 이 TV장도 어린 아기들이 쓰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뱃사처럼 칸막이가 된 가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료와 재료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둬주세요. 몇 개의 재료를 둘지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적으로 부모님의 선택이지만요. 나머지 장난감과 재료들은 전부 박스에 따로 넣어놨어요. 교구가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실 때 선반에 배치할 재료가 별로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장난감 중 기능이 심플한 편이면서 전자장난감이 아니고 소근육과 눈, 손 협응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들 위주로 골라서 배치해주세요. 처음부터 다 풀 세팅하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재료가 생기는 대로 조금씩 소개시켜 주셔도 돼요. 장난감을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가 선택해서 가지고 놀기 좋은 형태로 제공하는 것만으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더 집중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될 거예요. 월령별 몬테소리 활동 아이디어나 적절한 장난감은 뱃사가 앞으로 계속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를 통해 추천하고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몬테소리 활동 구성은 뱃사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이케아에서 구입했던 재료 외에 일부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것도 있어요. 몬테소리 소품이라고 해서 따로 파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용품 중 아이가 사용할 만한 적절한 사이즈의 제품을 잘 구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벨크리머 같은 경우 카페에서 주로 에스프레소 샷을 따르는 데 쓰는 도구이지만 크기가 작아서 아이가 잡고 따르는 활동을 하기에 좋고요. 이런 집게도 가볍고 적은 힘으로도 잘 잡히는 집게이기만 하면 돼요. 뱃사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구입한 물건들은 대부분 한 곳에서 구입했는데요. 링크는 설명란에 따로 남겨놓겠습니다. 재료를 배치할 때 이렇게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야 바닥이나 테이블로 가져가서 활동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 물건들을 하나의 활동 재료로 클리어하게 묶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보통은 트레이를 가로로 놓는데 뱃사는 선반의 가로 길이가 좁아서 이렇게 세로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트레이가 필요 없는 경우 장난감을 그냥 선반에 바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몬테소리에서는 활동 재료가 아이를 부른다, 초대한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재료를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방식으로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아름답고 심플한 것을 더 좋아하고 활동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더 관심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깔끔하고 일관적인 패턴을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해요. 잘 정리되어 있어야 아이가 봤을 때 이건 뭘 하는 활동이구나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쉽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관심을 갖고 선반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활동을 완성할 수 있는 형태로 놓고요. 또 중요한 것은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링 쌓기의 경우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놓아두면 아이의 관심을 끌기가 더 어려워요. 왼쪽에 완성되지 않은 피스들을 놓고 오른쪽에 막대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활동을 통해 이것을 완성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퍼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놓아두는 게 좋겠죠? 몬테소리 활동을 할 때 테이블로 가져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바닥에 러그를 깔고 그 위에서 해요. 아직 어릴 때는 부모님이 러그를 펴주시면 되고 좀 더 크면 스스로 러그를 가져다가 원하는 위치에 깔고 트레이를 가져다가 그 위에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몬테소리에서 러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이의 활동 공간을 아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면서 정해진 활동 반경 안에서 활동한다는 공간적인 질서를 부여할 수 있고 좀 더 크면 러그의 위쪽부터 막대를 놓는다. 이런 식으로 교구를 다룰 때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린 아기들이라면 러그 위에서 활동한다는 개념에 익숙해지게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아이가 이미 집중하고 있다면 러그 위로 옮긴다고 방해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러그를 말고 펴는 것도 하나의 활동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이 공간은 다미의 미술용품을 놓아둔 곳이에요. 미술 역시 정해진 재료나 방법은 없지만 몬테소리 교실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소근육 발달도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몬테소리식으로 한다면 직접 재료를 꺼내와서 정해진 공간에서 활동을 한 후 스스로 정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책장인데요. 책장은 보통 이렇게 전면 책장을 많이 활용해요. 전면 책장이 없으신 경우에 작은 바스켓이나 이런 형태의 선반에 책을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쉽게 꺼낼 수만 있으면 돼요. 진열된 책은 뱃사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다미가 잘 읽는 책 위주로 진열을 하고 있고요. 흥미가 조금 떨어지면 그 책은 다른 책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주로 뱃사가 중고로 구입한 책들인데 가장 잘 읽고 있는 거는 최근에는 돌잡이 시리즈 그리고 프레벨 다중지능 토탈 시스템 책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열어놓고 다미가 여기서도 꺼내서 읽고 여기서도 꺼내서 읽고 했었는데 몬테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렇게만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찬찬히 아기와 하루를 보내면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환경 구성 도중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 혹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댓글 문의가 가장 많은 주제 중 하나인 영유아 외국어 학습에 대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